여보세요? 서점 왔어. 3-1 문제지 사오라고? 알았어. 디딤돌? 오케이. 3-1 뭐 사라고? 아니, 그러니까 디딤돌 중에 뭐? 책이 많은데? 아니, 서점이라서 책이 많은 게 아니라 종류가 많아. 안녕하세요, 강 선생입니다. 우리 친구들 초등교과 이제 교재 선택할 때 여러 번 복습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재 종류는 많은지 참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딱 갔는데 교재가 막 5종류, 6종류 이렇게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뭐 사서 해야 되지? 조금 훑어보시다가는 뭐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검색하시잖아요. 밴드, 카페, 단톡방 혹은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철수 엄마가 무슨 책으로 하면 된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책 선택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각 책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문항수별로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저희는 덩어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그리고 기본에서 응용 및 심화 문항. 자, 여기서 응용 및 심화 문항은 심화가 진짜 심화는 아니고 심화로 가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 다리 형태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단원평가와 별책 구성인데, 자, 단원평가와 별책 구성은 대부분의 책들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 문항 1회차로 뭐 1회차가 있냐, 2회차가 있냐, 조금씩 서술형 문항이 6개냐, 8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 즉, 제가 집중할 부분은 개념을 설명하는 형태와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문항, 그리고 응용 심화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자, 디딤돌 원리는 처음에 제가 그냥 쭉 훑어봤을 때는 이거 그냥 연산 기본으로 해가지고 3-1 문제풀이 반복 연습 많이 시키는 책이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찬찬히 한 번 더 살펴보니까 기본 파트가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 파트가 22문항입니다. 처음에 덧셈 거 뺄셈 첫 단원에 22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 충분히 있고요. 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처음에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의 느낌, 제가 펼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덧셈과 뺄셈의 첫 번째 개념을 요 한 페이지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1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3학년일 텐데,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좋지 못할 거거든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걸 스스로 읽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부모님이 읽고 설명하기 딱 좋은 내용으로 되게 상세하게 각 단계별로 그림이나 이런 형태를 잘 잡아놓고 있어요. 셈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딱 부분 표시해 가면서 설명하기 좋게끔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름만 원리가 아니라 정말 원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기 좋게 되어 있고, 특히나 좋았던 거는 이제 셈법을 할 때 세 자릿수 정도 되면 아이들이 어림하게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그냥 세로셈으로 막 풀어서 빨리 답 찾는 거에 많이 집착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림하게 크기를 어림하고 실제 수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네가 필요로 해 하는 설명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림하기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개념을 22문항, 22문항을 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확인하는 기본 문항이 나오는데, 기본 문항의 개수가 조금 많아요. 127문항이 되거든요. 127문항이면은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는 기본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교재들을 보면은 보통 적은 책이 한 40문항 조금 안 되고 39문항 정도고, 많은 책이 44, 46 요 정도 포진인데, 이 원리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3배 조금 못 미치게 기본 확인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즉, 개념에 설명은 되게 잘했는데 기본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연산적인 반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리책은 어떤 아이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연산교재 따로 안 볼 거야. 나는 뭐 굳이 우리 아이한테 연산 연습 막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원리를 사가지고 간단하게 연산 연습도 쭉 해가면서 개념 설명은 내가 충분히 아이한테 진행해 나가면서 무리 없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어머니가 감을 잡으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연산만 막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 있는 3 정도는 할 수 있지, 원리는 너무 쉽네 하고 버릴 정도의 책은 아니라는 거. 네. 굳이 한 권 더 만들어냈다면은 네,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고 연산적인 연습을 하는데 특화된 책이다. 다만 3-1 연산을 웬만큼 연습을 많이 했어요. 뭐 기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마셈이라든지 연산 교과 그 책을 이용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원리를 풀로 다 풀린다. 저는 그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연산을 뻔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쭉 스킵하면서 개념 부분만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개념 부분은 전체 160, 170문항 중에서 22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책을 그냥 개념만 한번 보려고 사는 거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포지셔닝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연산을 나 따로 안 시킬 거야. 그런데 3-1 원리를 설명해 가면서 연산 연습도 한번 시켜보고 싶다. 연산책 대용으로 나는 3-1 연산을 시키지 않고 한 권 풀리고 싶다. 가볍게 선행 용도로 한번 풀리고 싶다. 원리. 자, 그럼 원리에서 이제 기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본 책은 책 두께도 조금 더 있고요. 기본부터는 별책 구성이 있습니다. 즉 단원평가 문제가 20문제씩 2회차 이렇게 구성이 되는 별책이 구성이 더 추가로 되어 있어요. 추가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 개념 파트에는 몇 문항이 들어가 있느냐? 51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책의 개념은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덧셈 뺄셈에 어림해보는 걸 설명하지 않아요. 개념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밑에 추가로 뭐 이렇게 말풍선이나 이런 데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자, 요런 형태야. 한번 쭉 봐봐. 그렇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가 이런 생각해야겠지? 해서 문제량을 조금 늘린 느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읽고 이해하는 친구보다 그냥 뭔가 적용해보고 빨리빨리 문제 풀면서 맞는 거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해를 조금 해나가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네, 기본 문제의 개념 파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개념 이후에 기본 문제는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기본 문제와 실력 문제로 나뉘어요. 기본 문제 15개, 실력 문제 24문항 이렇게 딱 구성이 되고 여기까지 하고 별책 구성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뭔가 문제를 실력 문제로 가면은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은 유일하게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조금 쌩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너무 문제 풀이에 기본책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반복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시키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부터 너무 이렇게 문제풀이 연습에 유형별 이렇게 반복 연습, 풀이 연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시험 대비를 따로 하지 않고 문제는 충분히 풀리면서 시험 대비 겸 해서 그냥 책 한 권 보고 싶다. 이러면은 뭐 기본책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와 기본에서 뭔가 흐름이 한번 탁 끊기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응용과 응용, 요 두 권은 이제 심화 쪽 색깔을 조금 나타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응용과 기본, 요 두 권은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왜냐면은 얘네 둘이 책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개념이 있고 기본이 있고 응용 심화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다면은 기본 요 부분 빼고는, 기본을 빼고는 기본과 응용 심화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똑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기본 파트의 차이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기본 응용은 기본 책의 속성을 조금 따라갑니다. 즉 기본 파트에 문제가 조금 많고 설명이 조금 적은 대신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개념 확인을 하는, 즉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즉 개념 자체도 문제풀이로 학습을 한다면은, 응용은
추가 설명도 조금 있고요. 개념 자체도 읽어나가면서 학습하는 타입에 가까워요. 문항수가 적습니다. 문항수가 응용 같은 경우에는 18문항이 있고요. 기본 응용은 기본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51문항이 있습니다. 즉 문항수가 훨씬 적어요. 응용은 그래서 전체 권수의 권별로 비교했을 때도 문항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30문항? 뭐 한 단원에 110문항과 140문항이면은 꽤나 차이가 나는 거죠. 2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찬찬히 읽고 고민하고, 즉 한 3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3학년 문제집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리나 기본보다는 응용이나 기본 응용을 선택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러 번 풀릴 거 아닌데 응용이나 기본 책을 봤다고 해서 3-1이 완전히 나이스하게 정리가 됐고 최상위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3학년이나 됐으니까 웬만큼 자기 교과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럴 때는 응용이나 기본 응용 책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은데, 내가 문제 풀이 양이 조금 많고 연습을 반복적으로 조금 더 해도 잘 참아내는 타입이고, 글을 찬찬히 읽기보다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는 타입인 것 같다. 그럴 때는 기본 응용, 아니면은 조금 꼼꼼하게 구석구석에 있는 팁이나 힌트 같은 것도 잘 찾아보고 그 말풍선 안에 있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는 타입이다. 그럴 때는 응용책 하나만으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과 기본 응용은 심화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 즉 최상위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까지 있는, 즉 응용 및 심화 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원리와 기본에서는 응용 및 심화 문항이 없습니다. 응용과 기본 응용에는 이제 심화 문항까지 가는 응용 심화 문항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요. 응용 및 심화는 11문항 다루고 있습니다. 11개의 문항. 그래서 정말 딱 브릿지 연결, 맛보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은 시험 대비서예요. 그냥 별책 구성 이름도 시험 대비 책입니다.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는 그냥 문제 유형 책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딱히 풀릴 게 없을 때, 내가 기존에 이런 책들이 아직 풀 게 많이 남아있어, 단원 평가도 남아있고 별책도 아직 손을 안 댔어, 그러면은 별책은 시험 대비할 때 아꼈다가 한번 연습시켜봐야지 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고, 이걸 다 소모해버렸어요. 이미 다 풀어버렸어. 근데 시험 대비 시켜야 되는데 따로 풀릴 문제집이 없어서 하나 사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문제 유형 사가지고 시험 대비 용도로 쭉쭉 문제 풀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다 풀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네, 시험 대비 용도로 충분히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문제 유형.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따로 첨부된 그 문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각 파트별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항수,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첨부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